도립대가 호화 연수 등의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동호회실에 있어야 할 집기는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군인 사칭으로 시작된 노쇼 사기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 교직원 사칭 사기가 이어지자 대학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의사소통이 힘든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더 험난합니다.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발달장애를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도립대 총장이 배우자를 대동해 호화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최근 직위 해제됐죠. 그런데 연수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교 물품도 비용을 부풀려 구매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인데요. 학생 공간에 쓴다며 구입한 수백만 원짜리 의자와 스피커가 총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도립대 김용수 전 총장이 지난 2월 자신의 배우자와 보직 교수 등 4명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온 연수 계획안과 결과 보고서입니다. 연수 목적인 스마트팜 탐방 일정은 첫째 날이 전부였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요트 투어와 와인 파티를 했고 올레길에서 트레킹을 즐긴 뒤 전신 테라피까지 받았습니다. 5성급 호텔에 묵으면서 숙박비만 1,600만 원을 쓰는 등 연수비로 총 5,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제주도 연수가 끝난 지 2주도 안 돼 이번에는 부산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1박에 46만 원인 방을 1인 1실로 써 1박 2일 동안 총 5,300만 원을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연수에 30명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실제로는 절반 남짓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비용을 부풀려 호화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불거지자 충청북도는 김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비용만이 아니라 학교 물품도 비용을 부풀려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학생 동호회실을 조성한다며 총 1억 1천만 원을 들였다는 공간에는 책상과 작은 칠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곳에 놓기로 한 370만 원짜리 인체공학 의자를 비롯해 수백만 원 상당의 스피커는 총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교직원들은 지난 2월 회계 처리를 앞두고 남은 예산을 급하게 털어내느라 지출 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합니다. 낭비된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마감 전에 돈을 남기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긴대요. 그래서 돈을 몇 % 이상은 써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소 이 사업이 3년 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돌아보면 더 어마어마할 거고. 이와 관련해 도립대 보직 교수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충청북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일명 김중사로 대표되는 군인 사칭 노쇼 사기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인과 교도관, 지자체 공무원에 이어 이제는 대학 교직원까지 사칭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에만 국립한국교통대 교직원을 사칭한 노쇼 피해가 4건에 이르자 대학 측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주의 한 정육식당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기획과장이라며 교내 식당에 대량의 고기 납품을 문의했습니다. 실제 대학 로고를 사용한 명함과 견적서도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짜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영화 제작팀이라고 사칭한 사람에게 640만 원 정도 노쇼 사기 피해를 입었던 터라 미심쩍어 대학 측에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진짜로 이렇게 구입할 것처럼 그렇게 해. 그리고 이 노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노쇼 때도 그랬거든. 나도 그런데 잘 안 속는 사람인데 저번에도 속고 이번에도 그럴 뻔해서. 국립한국교통대 기획과장을 사칭한 이런 노쇼 사기 시도는 최근 이틀 동안 대학이 확인한 것만 4건. 전화나 문자로 발주를 하면서 특정 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입니다. 이벤트 업체에 행사용품을 주문하는데 닭고기 1,200만 원어치를 같이 납품하라면서 선결제하라는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김중사로 대표되는 군인 사칭 노쇼 사기가 교도관과 지자체 공무원, 정치인을 넘어 대학 교직원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충북대학교 본부장을 사칭한 노쇼 사기 시도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는 대학의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피해 내용을 취합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립대학이다라는 게 조금 더 피해 업체들로 하여금 좀 믿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200만 원 정도면은 대학에서 발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경찰은 노쇼 사기의 대부분 대포 통장이나 대포 휴대전화가 사용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직접 전화해 주문 발주 여부를 거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대낮에 청주도심에서 20대 남성을 협박해 차량으로 납치한 피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청주시 영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을 강목 등으로 위협해 차량으로 납치한 20대 피의자 3명을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즉각 차량 수배를 내린 충북경찰은 천안경찰과의 공조로 발빠르게 검거했으며 피해자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의 최선은 역시 일자리일 겁니다. 그러나 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죠. 특히 최근 갈수록 늘고 있는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로 들어온 세탁물을 확인하고 있는 이성민 씨. 방진복에 붙은 바코드를 통해 품목별로 수량은 맞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 씨는 중증 발달 장애인이지만 벌써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가족들과 함께 새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모아갖고 적금도 탔고요. 아파트를 좀 더 큰 데로다가 가긴 했어요. 그러고 회사에서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이것저것 많이 따기도 했고.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길어야 2년인 단기 계약직 자리가 대부분인데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급여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4시간 근무, 주 20시간 근무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이 짧아서 급여가 적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사회적인 관계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은 상황이 더 나쁩니다. 10명의 장애인 중 7명은 직업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 왜 떨어지는지. 잘 봤는데도 떨어져요. 진짜 전 합격될 줄 알았는데. 네, 깨어 준비해야지 붙을 때까지요. 전체 장애인 가운데 40살 미만의 발달 장애인은 59.5%, 15살 미만은 무려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발달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발달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을 주제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신체 장애도 그렇지만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발달 장애는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족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달 장애 한 명이 가족 내에 생기면 그 장애는 개인의 장애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는 특별하게 다른 장애와 구분돼서 다뤄져야 되는 거죠. 발달 장애인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선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그리고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의 이른바 종합형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공정한 세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광열 충북대 명예교수와 윤성자 청주 YWCA 직전 회장이 공동대표로 나선 공정한 세상은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막강해진 국가와 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약자를 보호해 모두가 행복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충북 청주 경실련 재창립 과정에서 성희롱 사건 관계자 배제를 요구하며 반발하던 전직 임원들이 주축으로 나섰습니다.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청주 성안길의 새 청사로 이전합니다. 옛 우리문고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는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접근성이 향상된 새 청사에서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새 청사에는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라이즈센터도 입주합니다. 요즘 동해안 도로와 하천가에서는 대규모 군락을 이룬 큰 금계국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토종식물과 혼동해 경관식물로 많이들 심지만 실상은 급격한 확산 속도 때문에 생태계 위해성이 높은 외래식물인데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식재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바다 옆 송림을 따라 펼쳐진 노란 꽃밭이 관광객의 발길을 잡습니다. 가족과 연인끼리 바다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에 추억을 남깁니다. 이렇게 꽃 많은데 보면은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그리고 예쁘잖아요. 여기는 그걸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추억도 더 많이 만들고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속초시가 2017년부터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한 속초 해변의 경관식물 꽃밭입니다. 하지만 보기에만 예쁠 뿐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곳에 심어져 있는 꽃은 생태 위해성 2급 판정을 받은 큰 금계국이라고 불리는 외래 식물입니다. 속초시는 지난해에야 외래종인 걸 알았다며 큰 금계국에 대한 특별한 식재 지침이 없어 더 심지는 않고 관리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호수에도 도로변 화단과 호숫가에 큰 금계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계국으로 잘못 알려진 큰 금계국은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진짜 금계국은 꽃술 안쪽에 갈색 테두리가 있고 1, 2년만 살고 죽습니다. 잡초도 없고 뭐 꽃도 이쁘게 잘 자연적으로 난 것처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꽃은 지금 일부러 심은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보시면? 네, 일부러 심은 것 같아요. 미관상, 네. 문제는 큰 금계국의 확산 속도가 빨라 하천과 주택가로 번지며 토종식물 서식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뽑아내기에도 애매합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비탈면의 산사태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 생태 교란종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급평가 2등급을 받은 거고요. 올해는 큰 금계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금계국의 확산을 막으려면 씨앗이 맺히기 전에 베거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한 충북 청주FC의 권호규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권호규 감독은 최근 충남 아산과의 홈경기 이후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구단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감독은 최윤겸 창단 감독에 이어 올해 2대 감독으로 취임했으나 충북 청주FC는 현재까지 3승 3무 9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최하위권인 1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주시 동량면 3개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그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주시 동량면 3개 농가 0.43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주에서 시작된 올해 과수화상병은 남부 3개군을 제외한 충북 8개 시군 전역에 걸쳐 44개 농가 13.58헥타르로 번졌습니다. 지난 2021년 97.1헥타르까지 번졌던 충북 과수화상병은 이듬해에는 39.4헥타르, 지난해에는 28헥타르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행인을 폭행해 실명위기에 빠뜨린 20대 2명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밤 청주시 복명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달아난 20대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실명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20대 2명은 당시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일정에 맞춰 민주노총 배달노동자와 서비스 노조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며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등은 청주 사창 사거리에 집결한 뒤 정부 세종청사까지 오토바이 등으로 행진하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도착한 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최저임금 확대 요구 서면을 전달했습니다. 충주 도심과 서충주를 잇는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충주시는 서충주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충주와 연수동, 또 서충주와 호암동을 잇는 급행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류장만 경유하는 급행버스가 도입되면서 충주도심과 서충주 사이 이동 시간은 현재보다 40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충주 지역에는 3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하루 45회 운행 중입니다. 대형 낙석사고와 재발 우려로 5년 동안 부분 통제 중인 옥천 향수호수길이 재단장됩니다. 옥천군은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 사업으로 내년까지 도비 포함 28억 원을 투입해 낙석 우려가 높은 제5구간에 낙석 방지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연장 5.6km로 2019년 말 준공된 옥천 향수호수길은 준공 이듬해 황용암 주변 400m 구간에서 대형 낙석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부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석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제천 전말동굴 유적체험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54억 원이 투입된 전말동굴 체험관은 발굴 과정과 주요 유물을 전시하는 역사터와 구석기인의 생활상을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체험하는 체험터로 구성됐습니다. 전말동굴은 1970년대 발견된 충북 기념물로 학술 가치가 높은 구석기 동굴 유적입니다. 제천시는 전말동굴의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역사 문화 콘텐츠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단양 지역 패천 부지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클러스터 등 친환경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단양군, 수자원공사와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어제 협약을 체결하고 단양군의 패천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은 환경부 양여 예정인 패천 부지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료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에코순환 루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의 독특한 볼거리인 논그림이 올해는 김홍도의 무동으로 정리해졌습니다. 괴산군 청년농업인단체 4H 회원들은 문광면 신기리와 사리면 이곡리의 논에 유색별을 심어 연풍 현감을 지낸 김홍도의 무동을 재현하는 한편 꿀벌들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괴산군은 활기차고 신명나는 2025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괴산군의 특허 기술인 논그림은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가 농림축산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원대는 중원대 공공승마장에 3년 동안 10억 원을 들여 승마시설과 유소년, 청소년 승마센터, 승마길을 조성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게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